실명 비판 영남 의원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기사부터 같이 보시죠.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 이 방탄 한마당이다. 사진 좀 같이 볼까요? 온통 파란색이죠. 여기가 어디냐? 어제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이 플래카드를, 이 조간 손팻말을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영상 같이 보시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작했으니 끝내야 합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개헌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직접 한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조선일보예요. 특검, 장애 집회, 개헌, 3중으로 압박 나선 거야다. 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시작해서 이제 끝을 봐야 된다. 대안의 봄으로 이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좀 살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한 게 특검, 개헌, 탄핵, 이게 그래서 대안의 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장애 집회의 끝은 탄핵입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이 장애 집회는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2번이고 이 2번이 다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이번에 3번째 특검법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이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10%대로 끌어내린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어떻게 국정의 동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난다면 당연히 뭐 저희가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뭐 탄핵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하야를 요구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상황은 어떤 것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명확하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수용하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참아하지 못한 말 여러분들이 더 높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참아하지 못한 그 말은 뭡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제가 그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4월 총선에서도 대통령께 네. 많은 민심으로서 전달이 된 부분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까? 고집불통의 모습. 불통하는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국정 기조 좀 바꿔달라는 말씀, 야당과 협치해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간다면 아마 그것은 국민들이 다른 그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명확하게 탄핵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국민들의 이 생각으로 국민들의 이 마음으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거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죠. 오늘 사실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 말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대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여기 시정연설이라고 여기 옆에 서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시정연설 원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죠. 왜? 앞에 뭐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국회로 가는 길인데 지금 막 해골이 그려진 막 이런 뭐 폭탄인가요? 지뢰인가요? 쫙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에서 안 보이는 게 더 많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평의 제목은 장난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국회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 할 수 있겠어라는 얘기가 이 만평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정연설 관련해서 오늘 어떤 기사들이 있었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윤, 오늘 국회 시정연설 불참, 여권 돌 던지면 맞을 각오로 나와야.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같은 시정연설 불참 관련한 한겨레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불참, 한동훈 등 여당 요청에도 버티기. 네, 살짝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수위가 좀 높고 낮음의 정도는 있긴 합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거에 대해서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좀 살짝 풍겨요. 제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 지금 야당이 소위 말해서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한 게 결국은 탄핵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탄핵 얘기를 하는데 탄핵 말고도 하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내 단축 개헌이 있는데 저는 임기 내 단축 개헌이 또 다른 형태의 민주당에선 연성 탄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꼼수 탄핵입니다. 왜 그러냐? 법적으로는 헌재의 허들을 넘을 수 없다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위반된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얘기를 못하고 탄핵 얘기를 언급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핵을 가든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 네. 하나를 정해서 만약에 진짜 불법적인 게 있다면 탄핵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군불대면서 무엇보다도 민생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쟁적 용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이 판단하고 이겁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왔을 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 안 오면 더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은 계속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거든요. 2022년 처음에 대통령이 국회 연설 갔을 때 야당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야당이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를 했을 때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했거든요. 요번에 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에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시각도 좀 같이 담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손에 잡힌 대로 다 던지고 있다. 뭐 탄핵이면 탄핵, 아니면 뭐 임기단축 개헌이면 뭐 하나만 정해서 하나만 던지지. 닥치는 대로 다 던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습니다. 그만큼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막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데, 근데 지금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선뜻 시정연설에 나오기 힘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등 돌리는 TK, 부동산 시장도 고사 직전. TK가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주말 상간에 아마 많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었죠.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2024년 전국 TK 지지율. 전국 지지율은 지금 하얀색이에요. TK 지지율은 항상 전국보다 높았었죠. 높았었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됐습니다. 네. 전국 지지율은 19인데 TK는 18이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사가 오늘 조간에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보수 분화냐.
TK 윤 지지율이 13%포인트 빠질 때 여당은 또 9%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보면 지금 먼저 TK 지역만 먼저 볼게요. 여길 보면 빨간색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고요. 까만색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입니다. 그런데 31, 44 이게 사실 원래 당이 좀 높긴 높았습니다만 점점 벌어지죠. 점점 벌어져서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전국도 지금 보면 지금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22, 20, 19로 윤 대통령 떨어질 때 지금 이 국민의힘은 28, 30, 32. 일단 뭐 차이를 떠나서 추이가 다릅니다. 보수 분화가 시작이 된 거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김기영 대변인.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난처한 게 제가 뭐 패널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네.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반응이 좀 다릅니다. 네. 저는 뭐 문제가 있을 때 두 분 다 저는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본의 아니게 한쪽에 옹호를 하는 면이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지지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을 또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과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 좀 분화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네.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지 않습니까? 권한이 크다는 건 그 책임이 있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의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이 좀 오롯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보면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지고 그 당시에 어떤 여당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같이 됐습니다. 순망치한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걸 보면서 뭐 한동훈 대표는 괜찮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다.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변화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된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힘 내부에서 봤을 때도 디커플링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지난달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 잘못한 일 김여사 의대 정원순 중앙일보가 자체적으로 또 여론조사를 또 실시를 했죠. 이번에도 사실 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인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 같이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잘한 일이 뭐예요? 잘못한 일이 뭐예요? 둘 다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잘한 일은 외교가 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이 의료개혁 전반적으로 잘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같이 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 관계, 뭐 체코 원전 수주 등등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못한 일은 뭐냐?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 그 다음이 의대 정원 확대, 그다음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악화, 무능, 뭐 경험 부족 이런 얘기가 다음 순을 이었다는 거죠.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자꾸 여쭤보게 돼요. 일단 이 질문이 주관식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김 여사 문제가 19%라고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주관식이라는 건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서 그걸 정한다고 한다면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주관식은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즉자적으로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언론 노출 효과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언론에 노출돼서만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방식에 있어서 뭔가 이게 소통이 당내 잘 안 되고 있고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 한미 동맹도 있고 네. 그다음에 노사 법치주의나 건폭 문제 해결하고 탈원전 관련해서 복원시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국정에 있어서 잘한 면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결국은 문제가 뭐냐?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즉각적으로 주관식일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생각하면 내가 좀 전에 본 기사, 좀 전에 들었던 녹취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면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잘한 일, 잘못한 일 뭡니까? 라는 것도 물어봤지만 후반기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뭐 긍정 답변, 뭐 잘 못할 것, 뭐 조금 잘할 것, 잘 못할 것, 매우 잘못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게 전체적으로 28%, 부정적으로 답변한 게 69%입니다.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뭐 명확하게 지지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 앞으로 잘할 겁니까를 지금 물어본 건데 앞서서 갤럽 지지율은 19%였었거든요, 지지율. 근데 이거는 28%가 또 나오긴 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10일이 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이 반환점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앞에 절반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나머지 반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접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더 가면은 데드덕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에 뭐 갖겠다고 하는 그런 뭐 국민과의 대화 여기에서 좀 답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지난번처럼 그냥 나오셔가지고 뭐 당신 자랑만 하시고 가시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19%에 비교해서 28%좀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28%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28%보단 기대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